자, 지금 시간이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오후 4시 2분.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끝났어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6.75% 올라서 325.08. 자, 이제 분기봉은 하단선 위로 올라왔어요. 하단선이 한 319.40 정도 있었는데 이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매수 영역에선 벗어났죠. 월봉은 아직도 매수 영역 안에 있어요. 보시면 하단선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매도를 하면 계속 끌어올려요. 예?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끌어올리는 구조로 돼 있다고요. 개인이 매수를 해야 누를 수 있어요. 이 수급 형태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했죠. 지금 하단선이 없어서 내리는 게 아니라 하단선을 누르면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현물을 사고 외국인이 현물을 팔아야 내려갈 수 있죠. 중간에 배신해서 개인이 현물을 팔고 외국인이 현물을 사면 이제 하단선이 끌어올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여기 침체 구간 여기 308.9 요 아래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는 거죠. 이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그냥 내려가면 운이 좋은 거고, 매도자에게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는 거죠. 사실 이제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오른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갭이 뜰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자, 아직도 개인이 현물을 팔아치우면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주봉도 어제 거의 딱 침체 구간 비슷할 때까지 갔었죠. 여기 안 눌렀는데, 이제 볼펜을 이제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주봉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제 자유로운 거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도 벗어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이제 다 자유로운 구간이 됐습니다. 일봉도 이격 볼펜에서 벗어났죠. 이격 볼펜이랑 볼펜 하단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보시면 내일 이제 고민해야 될 것만 적어 드릴게요. 내일 뭘 고민하셔야 되는지 그것만 좀 파악하실 수 있게. 자, 제가 이야기한 것만 몇 가지만 가이드를 해서 드릴게요. 이걸 계속 체크해서 보세요. 자, 1번 322.66 위는 매도예요. 매도. 2개월 봉에 기준선 26 값이 320.66이기 때문에 이 위는 매수 대상이 아닙니다. 매수 대상이 아니에요. 매수할 거면 278.56에서 322.66 사이에서만 사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가이드예요. 이 이야기는 다 해드렸습니다. 322.66을 하회하면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아래에서는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어요. 깨지지 말아야 될 자리는 278.56입니다. 대신 322.66을 벗어나면 그 위에서는 매도하셔도 돼요. 매도하셔도 된다고. 자, 매도가 마이너스 322.66이 기대 수익이에요. 더 멀어질수록 가치가 있는 거죠. 더 멀어질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330이다 그러면 8% 정도 수익인 거고, 이게 340이다 그러면 18%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기대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요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요. 오늘 기준으로 투자 심리도가 다 위로 꺾였어요. 왜냐? 오늘부터
3일간 영구간이에요. 3일간 영구간이기 때문에, 예. 오늘 상승으로 이틀 더 상방에 유리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과 월요일까지는 상방 우위예요. 네, 상방 우위입니다. 상방 우위니까 고가가 낮아지면 매도할 수 있는데 고가가 높아지면 매도하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네? 유리한 날은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네, 화요일이니까 네, 조금 더 템포를 늦춰가면서 고민을 해보세요. 내려야 되는 날은 화요일인 거예요. 화요일 날 내리면 방향이 바뀌어요. 네? 화요일 날 종가만 내리면 돼. 그러니까 화요일 날 종가가 하락하면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의 방향을 하락 쪽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을 노린다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자, A 322.66 위에서 분할로 매도한다. B 322.66에서 위에서 일봉이 고가를 낮출 때만 분할로 매도한다. C 322.66 위에서 화요일에 고가를 낮추면 매도한다. 아니, 종가를 낮추면 매도한다. 뭐 방법은 선택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322.66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높아야 된다.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지금이 이번 달 들어서 며칠이냐? 하나, 둘, 셋, 넷, 8거래일이에요. 8거래일. 네, 8거래일이고 4월이 지금 몇 거래일이죠? 4월이 4월의 거래일 수가 4월의 거래일 수가 며칠이냐면 첫 주가 4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가 5일씩이니까 19일에 22일입니다. 22일. 총 22거래일이 있어요. 22거래일. 예. 근데 지금 8거래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14거래일이 남았죠? 예. 14거래일이 남았어요. 예. 그 얘기는 앞으로 4거래일 정도는 상방에 써도 된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4거래일 정도는 상방으로 써도 10거래일이 남잖아요. 예. 그 10거래일 동안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거래일이면 금, 월, 화, 수요일 정도까지도 어쨌든 상방에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트릭스가 1구간이 착착착착 쌓여요. 1구간이 쌓여요. 지금 1구간이 너무 없어. 1구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리고 싶다면 3, 4일 정도? 3, 4일 정도는 상승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3, 4일 정도는 상승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하락하려면 화요일은 내려야 돼요. 그게 문제야. 하락에 가장 최적화된 날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이날 종가가 내려야 방향이 바뀌어요. 이날 종가가 오르면 상승 시간이 더 연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금요일에 내리든 월요일에 내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요일에 내려야 돼요. 화요일에. 그러니까 내일 내리고 월요일 날 올라. 근데 화요일 날 내려.
그러면 하방이 되는 거예요. 내일 오르고 월요일도 올랐는데 화요일 날 내려. 그래도 하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일 내리고 월요일도 내렸는데 화요일 날 올라. 그럼 이게 하방이 아니야. 상방이야. 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금요일과 월요일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이 화요일에 종가가 내려야 하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에 필요한 날은 화요일입니다. 이게 반드시 내려야 돼요. 하락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화요일에 내려야만 하방에 유리해진다라는 거, 그거 참고하시고요. 내일 뭐 위도 열렸고 아래도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건 방법 없어요. 예? 없다고. 이거 뭐 위를 막지도 않고 아래도 막지도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움직이든 저는 내일은 자유로운 거고. 그럼 남은 건 뭐냐면 주봉 종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예요. 하락하느냐. 이거 내일 관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의 현재 종가 기준으로 328.67 여기를 넘느냐. 여기를 넘으면 상방도 가능하고, 예? 여기를 못 넘으면 하방 유지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종가가 328.67 위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거고, 반대로 내일 종가가 328.67보다 낮다. 그러면 하방이 지속되는 흐름이라고 봐요. 제 주장은 4월 말 종가, 종가가 322.66보다 낮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주장이에요. 4월 중 현재가는 얼마가 되든 상관없어. 4월 중에 현재가는 얼마가 되든 상관없다고. 뭐 340을 가든 328을 가든 330을 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4월 말 종가예요. 4월 말 종가. 앞으로 14거래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충분히 남았다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근데 매도자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매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를 잘 보세요. 자,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매수자 입장이 있고 매도자 입장이 있어.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 이번 주 저가를 잘 보세요. 엄청 멀죠? 월봉은 저가 깨졌어요. 월봉은 저가 깨졌으니까 패스. 그러면 주봉의 저가 엄청 멀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믿을 수 있는 저가는 일봉의 저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가 지키면 매수해요. 자, 다음 주가 됐어. 똑같아. 전봉 저가 지키면 매수해요. 깨지면 주봉 하단선까지 보는 거예요. 주봉 하단선. 그럼 주봉 하단선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시가 부근에 있을걸요? 시가 한 310라인? 그 정도까지 가야 아마 하단선이에요. 자, 매도자는 지금 월봉에는 상단선이 없어요. 매도는 340대 아래에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못해요. 자, 일봉의 상단선 내일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 고가 안 넘으면 할 수 있어요. 왜? 매도 가가 없어. 매도 가가 없으니까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보세요. 이거 고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매도치기 힘들다고. 고가 아래쪽에 상단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추세가 부러졌잖아요. 추세가 부러졌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추세가 하락 추세가 아니라고 이미 부러졌어요. 자,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세요. 주봉으로 보면 상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329라인에 있죠. 그리고 하단선은 어디냐?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를 깨면 316라인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일봉이 고가를 넘으면 여기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도 329 라인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 상단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매도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최초의 매도가가 있는 자리가 저 정도라는 거죠. 예? 저 정도라고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다? 매도를 하려면 상단선에 닿아야 돼. 그죠? 매도를 하려면 상단선에 닿아야 되는데 상단선이 주봉 고가보다도 높아. 네?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봉 상단선에 가고 일봉이 고가를 낮춰야 되죠. 왜? 주봉은 이미 고가를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봉이 고가를 넘었는데 매도를 하려면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고가가 낮아질 수 있는 날은 대충 감 잡으면 수요일이죠. 예? 대충 감을 잡으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화요일은 종가만 낮추면 되고, 고가가 낮아지는 날은 수요일 정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주봉 종가가 상승하면 상단선 위치가 더 올라갈 거고, 만약에 내일 주봉 종가가 내리면 상단선이 더 내려올 거예요. 예? 더 내려올 거라고. 근데 지금 매도 가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월봉 이상은 340대 아래는 없으니까, 주봉을 보고 다음 주에 생기는 매도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매도가를 딱 찍었을 때 뭘 봐야 되느냐? 고가를 낮추는 날이 언제냐? 고가를 낮추는 날이 언제냐가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고가를 낮추면 고투가 내려가는 날이 금, 월, 화, 수. 수요일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에 종가가 하락하면 수요일에 고가를 낮출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가를 낮출 수 있는 날이 수요일이니까 방법은 뭐냐? 방법은 수요일에 고가를 낮춘다고 생각하고 화요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매도를. 예. 그게 아닐 것 같아. 그러면 수요일 날 고가가 낮아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떻게 되든 주봉의 상단선은 찍어야 될 거예요. 주봉의 상단선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단선을 찍어줘야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걸 제어할 수 있겠죠. 지금 올리는 걸 막을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올리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 일봉이 위가 뚫렸기 때문에 이제 일봉으로는 못 막아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막아야 되니까 주봉으로 막을 수 있는 상단선의 위치를 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322.66 위에서 322.66 위에서만 하방을 볼 수 있어요. 그 아래는 불안해. 예? 불안해요. 근데 이미 넘었잖아요. 이미 넘었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으로는 매도 영역에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 매도가는 월봉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메리트가 있는 거지 14일 동안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일 동안 막 올라. 그리고 4일 동안 다 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14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10거래일 동안에 360까지 올렸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360까지 올린 거를 4일 동안에 100%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260까지 뺐어.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322.66보다 종가만 낮으면 돼. 예? 322.66보다 종가만 낮으면 되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봉을 그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상관없는 거예요. 14일 뒤에 종가가 322.66보다 낮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322.66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그 차액이 수익이 되는 거예요. 차액이. 재수가 좋으면 322.66보다 훨씬 더 낮은 위치까지 갈 수도 있지만 322.66 아래에서만 끝나면 만족이기 때문에 322.66을 매도가로부터 빼면 수익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근데 매도가를 알고 싶어. 응? 매도가를 알고 싶잖아요. 지금 매도가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에다 매도 치면 되는 데가 없는데 그게 다음 주가 되면 설정이 된다고요.
다음 주 주봉의 상단선이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매도가를 잘 설정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까지 돈을 정리해 보면, 자, 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은 4조 6천억 매수해요. 4조 6천억 매수. 외국인은 7조 8천억 매도입니다. 자, 지금 월봉의 아래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렸는데 7.8조 매도고 4.6조 매수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급으로는 상방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아직까지의 수급을 보면 상방이라고 이야기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7.8조가 작은 돈처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정도 수급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8거래일인가? 8거래일이에요. 8거래일에 7.8조 매도면 하루에 1조씩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1조씩 매도하고 있는데 3,326억을 샀어. 예? 그래서 6%가 올랐어. 그럼 상방이에요? 그렇게 될까요? 그럼 여기서 지금 더 올리면서 또 사야 되잖아. 얼마나 살 거예요? 바닥에서 산 게 없어요. 3거래일 동안에 얼마를 팔았는데 3거래일 동안에 얼마 팔았냐면요. 3조 8천억? 네, 3조 8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3거래일 동안에 3조 8천억을 팔았어요. 여기서 3.8조를 팔았는데 예, 여기서 지금 3천억을 샀어요. 예, 10배잖아요. 10배를 매도했다고. 10배를 매도하고 10분의 1을 매수했는데 위로 올라갔어. 그럼 이게 사실 봉으로 보면 이해 안 되죠. 예? 봉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거라고요. 매도를 밑에서 계속 하고 갭상해가지고 10분의 1을 매수했는데 위로 올라갔다라는 건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직 방향을 틀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죠. 또 위쪽으로 올려놨으니까 또 이제 상승세를 타면서 뭐 일정 시간을 또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상관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움직이더라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오늘 정도의 매수세면 저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관이 많이 산 거지 외국인이 많이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정도의 수급이 유지된다면 어차피 7.8조라는 매도 금액이 아직 남아서 저는 하방에 유리하게 아직까지는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22.662는 여전히 매도에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예. 자, 매도에 유리하더라도 어차피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올라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고. 제가 트럼프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매도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 거예요. 예?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 봉을 찾는 거예요. 고가를 넘으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위가 열리기 때문에. 예? 두 번째, 주봉이 고가를 낮춰야 돼요. 예? 근데 주봉이 고가를 낮추는 건 이번 주엔 안 돼. 그쵸? 그러니까 내일 결과 보고, 월요일 날 시가를 보고, 주봉이 고가를 낮출지, 높일지 그걸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봉이 고가를 높인다 그랬을 때는 주봉의 상단선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그러면 주봉의 상단선을 찍고 밀리는 날, 주봉의 상단선을 찍고 밀리는 날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밀리는 날은 밀리는 날, 그 밀리는 날이 반드시 수요일이어야 돼요. 예? 수요일이어야 된다고. 수요일에는 고가를 정확하게 낮춰야 돼요. 수요일.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은 월요일 뿐이에요. 월요일밖에 상승할 시간이 없고 화요일은 올랐다가 떨어져야 돼. 올랐다가 쭉 떨어져서 종가만 마이너스로 끝나면 돼요. 종가만 마이너스로 끝나면 그게 주봉의 상단선을 찍고 밀린 것처럼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어차피 주봉의 하단선은 안 찍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수요일날 고가를 딱 낮춰서 이제 주봉의 하단선 쪽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나리오는 하방에 딱 맞게 작동하는 거죠. 근데 돈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예? 내려갈 때 돈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예. 이 중요한 부분이 돈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돈까지 움직여줘야 됩니다.
돈이 함께 움직여줘야 된다. 돈이 안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요일, 월요일에 외국인의 매수 금액이 작아야 돼.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 금액이 작아야 되고, 그쵸? 네. 화요일에는 매도가 나와야겠죠. 종가가 하락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보세요. 솔직히 예상 못했죠. 네. 이걸 어떻게 예상합니까? 네. 저는 예상 못했습니다. 자, 이제 불꽃 다 봤죠? 아까 선물을 봤나요? 예, 똑같습니다. 뭐 이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이제 월봉은 아직도 하단선이 살아있고, 예. 주봉도 이제 볼벤 20 하단선 아래에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든 내려가든 공간이 생긴 거죠. 막힌 게 아니라 이제 공간이 생긴 거고, 일봉은 뭐 자유롭다고 봐요.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그려놓으면 뭐 내일 오늘 저가 지키면 사세요. 내일 오늘 저가 지키면. 근데 매수가는 없어요. 매수가는 없습니다. 그냥 저가를 지키면 사는 거지 매수가는 없어요. 매수가는 없습니다. 매수가는 없어요. 이 주봉 보시면 레버리지 보세요. 매수가 여기 있잖아요. 13,400원이에요. 지금 다음 주 기준으로 했을 때 13,400원이니까 한 800원 정도 떨어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가는 14,740원 정도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상단선 위치 잘 보시고 그게 화요일 날 맞고 떨어져야 돼요. 화요일 날. 화요일에 맞고 떨어져야 됩니다. 자, 이건 뭐 하루 만에 봉 다 망가졌어요. 하루 만에 윗꼬리가 어마무시하게 달렸어요. 사실 이렇게 달릴 필요가 없는데. 자, 여기 밑으로 내려왔죠. 이 가격 위로는 매수 가치가 없으니까 2,555원. 이 위로는 어차피 매수 가치가 없었으니까 보유 영역에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까지 뺄 이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심하게 뺐어요. 너무 심하게. 여기 딱 과열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어제 고가가 과열 지점이었죠. 내일은 이제 종가만 보세요. 종가만 안 떨어지면 됩니다. 저가도 지키고 있고 고가도 넘었기 때문에 종가만 지키면 된다. 내일. 와, 너무 처량하네요. 솔직히. 이렇게 심하게 내리나? 추세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내려도 할 얘기는 없어요. 지금 위치에서 하락해도 할 얘기는 없다. 야, 뭐 올라가는 것도 무섭게 올라갔지만 빠지는 것도 무섭게 빠져요. 이게 일목 내일 골드 내기 어렵겠어요. 그거 하나 기대했는데 사실 뭐 빠지든지 오르든지 관심도 없고 2,530원이었나요? 그것만 유지해 주길 바랬는데 와, 하루 만에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이제 골드 내기도 쉽지 않겠어요. 자, 개인이 1조 1,316억 매도, 외국인이 3,326억 매수, 기관이 7,266억 매수. 선물은 7,458억. 선물이 장중에 1조 8천억 정도 찍었으니까 1조 8천억 찍었으니까 1조도 더 정리했어요. 고점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은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3,326억이면 3조 8천억 매도에 3,326억 매수가 엄청난 매수라고는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은 주봉 종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체크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상단선이 내려오는데 그 상단선의 위치가 어디냐, 그 다음에 그 상단선과 만나는 시간이 언제쯤이냐, 그 부분을 관심 있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